여기는 자리가 두 개가 있죠. 이건 뭘까요? 그러게요. 왜 두 개가 있을까요? 화장실. 남자 여자. 안 된다고. 저기에 사람 두 개를 놔야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꾼을 5명씩만 받아요. 근데 나중에 10명까지 10분을 늘릴 수 있는데 저기 2명을 갖다 놓으면 아이가 다음 라운드에 생기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다른 색깔이 갈 수는 없어요. 혼혈은 허용이 안 돼요. 혼혈은 허용이 안 되고 그렇죠. 순서를정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자원 획득,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마지막에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좋은 게임은 중간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핸델과 그레텔의 과자 부스러기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가게 하는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크게 모여져가지고 큰 목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임들이 좋은 게임들을 보면서 다 있어요. 처음에 자원을 모아서 건물을 짓는 거는 바로바로 점수를 버는 단기적인 목표예요. 여기 끝에 있는 문화 카드는 나중에 이 문화 카드를 아까 세컬렉션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한 8가지 정도로 모으면 진짜로 점수가 뻥튀기가 돼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고 하는 과정도 되게 재미있고 이런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다 해보면 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 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매니아 게임들이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경향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초반, 중반, 중반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고요. 너무 공급이 가행되면은 기억을 다 못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진 뭐 같은 찍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일꾼을 배치하는 거는 전략적인 요소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의 선택과 의지가 들어가는 게 자기가 머리에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전략적인 건데 여기 주사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일꾼을 보내지만 그 일꾼의 숫자만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의 값에 따라서 채취하는 자원이 달라집니다. 일꾼을 5명 보냈는데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면 그건 자원을 하나도 못 얻어요. 근데 6이 5개가 나오면 30이잖아요. 그럼 많은 자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명 보냈는데 풀 뜯고 온 거죠. 하여튼 그런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임이고요. 나중에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네, 보드게임 제작하는 과정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샘플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플레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메이저 보드게임 회사들은 한 1000번 정도 합니다. 1000번. 한 100명 이상의 그룹에 1000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수정권을 제작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퍼블리셔랑 프로듀서가 없어요. 유통회사만 있고 개발사만 약간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한숨 쉬세요. 네? 그러니까 퀸시 존스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영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현석이나 훨씬 더 그죠? 깊게 들어오시죠. 어쨌든 한국에는 좋은 게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상업적으로나 교육적인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쪽이 약하거든요. 룰은 잘 만들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작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드게임은 요소가 들어가는 게 크게 3가지예요.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나무. 이 3가지 요소를 알면은 보드게임의 제작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 이런 제작 환경도 되게 약간 일천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장난감 되게 후진국인 거 아세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 자국의 장난감 회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근데 외국 거 많이 수입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홍콩 토이쇼나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의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도 자국의 왕구 회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국 같은 회사에서도 친환경적인 거라고 해서 잉크 같은 거를 소이 잉크 같은 거 써요. 식물성 잉크 같은 거. 왜냐면 우리 이런 일반 잉크가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국에서 제작은 제가 거의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게임을 만들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주변에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룹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들끼리 약간 그런 인맥관계를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테스트 그룹을 만들라고 되게 추천합니다. 일가, 친척, 친구,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기장을 공개하는 거에 비슷해서 자의식이 상처를 받을 확률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긍정 심리학 이런 게 되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봐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상업적인 경우에는 뭐 연령별, 타겟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 자, 오늘의 메인 디시인 그렇다면 보드게임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또 그걸 안 가져왔네. 나중에 제가 나중에 설명하면서 제가 선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깝겠네요. 맞았어? 네? 다녀오세요. 그러게요. 어제 저기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 카페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드릴게요. 어제 술 먹지 말았어요. 아까 그 보드게임의 두 가지가 테마와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테마와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방은 뭐냐면 시스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테마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네. 모노폴리가 몇 가지 정도 있나요? 모노폴리, 브루마크, 오데마크. 그렇죠. 그 모노폴리가 한 1,100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뭐 슈퍼맨 모노폴리, 단지의 제왕 모노폴리, 스파이더맨 모노폴리 해가지고 1934년도에 찰스 데로라는 사람이 만든 모노폴리가 테마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1,000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게임 시스템이 너무 훌륭해요. 게임 시스템이 너무 훌륭해서 어떤 테마를 갖다 붙여도 입에 짝짝 달라붙는 거예요. 그 부루마블은 1982년도에 홍대 출신의 두 분이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떼돈을 버셨는데 역시 부루마블도 모노폴리랑 그리고 일본에는 모노폴리를 모방한 뱅커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모방해서 아주 가장 뛰어난 부루마블을 만드셨죠. 저도 역시 1982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일 때인데요. 그때 제가 촌놈입니다. 지방 충북 제천 출신인데 제 친구 김대길이가 서울 갔다가 지금은 없어진 맘모스 백화점, 롯데백화점 바뀌었죠. 맘모스 백화점에서 부루마블을 사왔어요. 당시 돈으로 8,800원. 엄청 고급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장난감이 뭐냐면 재민이 무선 자동차였는데 재민이 무선 자동차가 10,000원 정도 할 때였는데 그 부루마블이 8,800원 상당히 고가였는데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진짜 겨울에 인산인해가 났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줄 서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장기판을 몰래 훔쳐서 그 위에다 그렸는데 저희가 반공교육 세대잖아요. 그래서 컬럭스 대백과를 보고서 우리나라 6.25 전적지를 백마고지 뭐를 저 남동강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텔이랑 별정은 장갑차와 땡크로 바뀌어가지고 역시 우리 집 앞에도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인산인해를 샀어요. 그때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면 훌륭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를 붙여도 잘 붙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이 엄중한 시대에 실제로 하면 안 되지만 배움의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에 미술을 가르쳤던 아카데미아에서도 10년 정도는 선대 화가들의 실체를 계속해서 그리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배우는 데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변주. 이거는 테마나 이런 거 놔둔 상태에서 게임룰이 뭐가 좀 시원찮은 듯해서 내가 좀 바꾸는 스타일을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디자인으로 가는 약간 길이에요. 여러분 하우스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하우스룰은 내 멋대로 약간 바꾸는 거죠. 왜냐면 왜 이런 생각이 벌어지냐면 게임이 2시간짜리인데 약간 이걸 1시간으로 풀릴 수 없을까? 이거 약간 군더더기 아닐까? 해서 과감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그리콜라도 그 카드를 다 빼면은 패밀리 룰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카드를 다 빼고 너무 초등학교 3학년이랑 하는데 손에 카드를 7장 들고 할 수 있을까? 카드를 다 빼버리고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의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카드를 심리학에서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가지수를 7가지라고 하는데
7장을 들고 가는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랑 하는데 7장 말고 4장을 들고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스템에 약간 변주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뭐냐면 그 게임 시스템과 게임 시스템을 결합하는 거예요. 현대 보드 게임들은 한 가지 시스템으로 된 건 없어요. 그래서 게임 시스템과 게임 시스템을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보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옛날에 저희 회사 직원들에서 게임 디자인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100일 정도. 그래서 그 보드 게임 기획 사이트에 보면은 테마와 그 게임 시스템을 분류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선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게 올이면 그게 카드로 될 수 있는 그 주제와 대표적인 주제와 시스템. 그러게요. 하여튼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오면은 테마 하나 뽑게 하고 그 시스템 하나 뽑게 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게임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했더니 이 친구가 뭐 훌륭한 게임 디자이너가 된지 모르지만 시스템과 테마를 너무나 잘 익혀서 상당히 아이디어 발상하는 상당히 훈련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테마나 시스템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려갔던 거죠. 변주를 주면서. 그래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훌륭한 방법이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죠? 손정희 회장이잖아요. 일본의 최고 부자. 손정희 회장의 자서전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손정희 회장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네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런 대로 아버지가 빠친코 회사 운영하시고 그랬는데 자기는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웹스터 사전에서 단어 300개를 뽑습니다. 무작위. 그래서 아침마다 그 카드로 만든 걸 2장을 뽑아가지고 2장, 3장을 뽑아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조금 만드는 훈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서전에서. 그걸 보고서 그 실제로 거기서 아이디어 2가지가 일본 특허랑 미국 특허를 받아서 그게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훈련이 자연스럽게 된 사람은 모르겠는데 약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런 식의 방법이 되게 좋겠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창조적 발견 발상은 자기 인생이랑 약간 결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되다 보면 길 가다가도 방구 많이 치면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보드게임은 그렇다면 아까 도입부에서 약간 캐주얼 게임 이런 것들은 머리 너무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2가지 방향이에요. 머리 쓰는 게임을 만든 것이 약간 운적인 게임을 만든 것이. 근데 운적인 게임은 가족, 어린이, 파티 게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연령대가 어울릴 수 있어요. 네? 다양한 연령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운적인 게임이 왜 그럴까요? 재미있어. 신경 좀 생각하자. 개인의 차가 크자. 기대해서 이쪽 테이블이 되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막 얻어 걸려요. 자, 게임일 수 있고 재밌을 수 있는 거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이랑 게임하면 거의 아빠가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주사위 굴려서 누가 높이 나오냐는 아들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요소들이 가족 게임, 어린이 게임, 파티 게임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반대로 자기의 순수한 선택과 의지가 들어가는 거는 약간 머리 쓰는 전략 게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호작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앞에 제가 강조했었죠. 자, 그러면 전략 게임에서 중요한 게 선택과 의지라고 했잖아요. 주사위 게임은 운적인 게임이에요, 전략적인 게임이에요? 운이잖아요. 그러면 운적인 주사위 게임을 전략적인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뭘까요? 타일. 그리고 이쪽 팀에서 계속 뭐가 나오죠.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 가는 칸수는 똑같은데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 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뭐라 했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그 1급이나 혹은 다른 데서 그 주사위 게임 같은 거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 뭐냐면 저희가 보드 게임을 사지 않고도 주사위 게임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수백 가지가 있고 카드 게임 수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막 그런 걸 강의하게 된 날이 오면서 제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거기서는 알려드릴 거지만 그
그러게요. 근데 뭐 즐거우면 좋은 거죠, 전부 다. 주사위를 제가 5개를 굴려가지고 그 중에서 3개를 빼놓을 수 있고나 혹은 2번 더 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어느 걸 빼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같은 주사위 게임인데도 나의 선택과 의지가 들어가면서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카드를 2장으로 할 때랑 카드를 7장으로 할 때랑 어느 게 더 전략적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죠? 작전을 만들어서 좋아하면서 그렇죠. 야, 이제는 점점 아까 이렇게 가다가 저기 머리가 좋아지고 계세요. 결국은 가장 심플하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2장은 그만큼 확률이 얻어 걸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라이츠라는 게임에서 아세요? 슬리핑 퀸즈, 네. 레더 테켓 그런 거 해보셨죠? 네. 카드 몇 장 갖고 하나요? 5장? 제우스 카드 몇 장 갖고 하나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도 게임 라이츠라는 게임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전략은 되게 훌륭하다 생각하는 게 거의다가 5세, 6세, 7, 8세 배정하기 때문에 카드가 거의 다 4장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게임은 6장이나 7장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5, 6세는 그만큼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4장으로 해서 거기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만들 때도 이 카드 한 장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게임 양상이 완전 달라집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게임 뭔지 아세요? 오, 선생님 저 몇 번 뵀죠? 네. 그죠? 선생님 세미나에 몇 번? 아, 그렇구나. 제가 기억이 나는군요. 자, 이 게임이 딕시시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너무 경쟁하는 거 싫다. 그리고 너무 폭력적이고 서로 다 울고 그러잖아요. 지면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딕시 같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2011년도 여름인가 가을에 딕시의 그림 작가인 마리 까르뚜아를 초청해서 전시회를 인사동에서 열었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마리 까르뚜아의 딕시도 워낙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초청을 하고서 제가 2천만 원을 까먹었어요. 저도 왜 돈을 뽑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딕시 근데 아마 우리 프랑스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아마 보드 게임을 갖고서 한 세계 최초의 전시가 아닌가. 실제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설치처럼 해서 보드 게임을 다양한 해서 뭐 했었고요. 그래서 마리 까르뚜아가 그 프랑스로 가기 전에 제가 되게 불쌍하게 보였든지 딕시 원화 중에 하나를 저를 주고 왔어요. 제가 그 80장의 딕시 원화 중에 한 장이 저한테 있어요. 아크릴을 하러 그린 건데요. 그게 이제 2천만 원짜리 생각하고 2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하여튼 이 딕시라는 게임이 2008년도에 나오면서 크게 2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경쟁적인 세계관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쪽에 그 미래 사회는 케어 이코노미가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보드 게임 역시도 케어 이코노미, 사람들을 약간 보살피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 딕시는 어느 나라 게임인지 아세요? 네, 제가 술이 점점 깨면서 정신이 막 돌아오는 것 같아요. 좀 활기차졌죠? 네. 이게 프랑스 게임이에요. 2008년 이전에는 독일형 게임 완전 주도했었는데 그 보드 게임의 지형도가 프랑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게임은 주로 캐주얼 게임, 파티 게임 이런 소통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왜냐면 프랑스 파티 문화가 되게 발달돼요. 지금은 독일 시장의 거의 80~90% 정도로 프랑스 시장이 따라왔어요. 있고요. 또 하나의 경향은 협력 게임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게임 들어보셨어요?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임이고 왼쪽 거는 섀도우 오브 카멜로스, 카멜로스 그림자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이건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공동이 다 이기거나 같이 거나. 그래서 팬데믹은 전 세계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백신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과학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백신을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기 전에 만들면 승리하는 거고요.
과학자들이 백신을 31명이 안 돼서 잘 못 만들면 전 세계가 전염병에 걸려서 멸망한다는 스타일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섀도우 오브 카멜롯은 카멜롯 이야기, 아더왕 이야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아더왕의 왕국을 원탁의 기사들이 힘을 합쳐서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임들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 팬데믹을 만든 작가가 만든 포비든 아일랜드랑 포비든 데저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 아니지만 생투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협력 게임이에요. 나중에 근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풀기는 약간 어려워요. 애들이 승부에 익숙해 있지 협력해서 뭘 한다는 되게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포비든 아일랜드보다 나중에 나온 게 포비든 데저트인데 포비든 데저트가 약간 더 좋습니다. 포비든 아일랜드는 훌륭하지만 네. 포비든 아일랜드는 섬에 점점 섬이 가라앉는데 섬이 가라앉기 전에 힘을 합쳐가지고 보물을 탈출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그리고 포비든 데저트는 사막 속에 모래바위 불어서 모래에 계속 덮여가는데 그 속에서 비행체를 찾아가 조립해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재미도 있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게임들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성 약간 부족하잖아요. 궁극지의식. 네. 나중에 이제 이런 게임 시스템 같은 것들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저기 한번 읽어나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영향력 게임, 경매, 주사위 굴려 이동하기, 거래, 타일 놓기, 길 만들기, 기억력, 세트 모으기, 패턴 만들기, 액션 포인트 시스템, 배달하기, 협력 게임, 일꾼 배치 게임, 투표하기, 이야기하기, 주사위 굴리기. 제가 왜 읽게 했냐면 혹시 시험에 나올까봐 제가. 왜냐면 이전에 제가 시험 문제 냈을 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게임 시스템이 그러니까 보드 게임을 보면은 약간의 편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향력 게임만 계속 좋아해서 그것만 모으는데 약간은 다양한 게임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게임을 새로 접하실 때 금방 소화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액션 포인트. 배달하기요? 배달하기는 말 그대로 기차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채택하는 건데요. A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게임이에요. 액션 포인트 시스템은 뭐냐면 자기가 액션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의 액션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걷기는 액션을 힘을 2개 사용해요. 근데 뛰는 거는 3을 사용해요. 그럼 5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리는 거는 또 3을 사용해요. 7밖에 없으니까 걷고 달려가서 때리는데 못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기가 어떤 액션을 선택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그런 게 액션 포인트 시스템이에요. 네. 하여튼 이런 게임들이 있고요. 이 게임 시스템 유행이 되게 있어요. 10년 전에는 영향력 게임이 되게 유행했어요. 영향력 게임. 영향력 게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영향력 게임은 영어로 따지면 에어리어 컨트롤, 에어리어 인플루언스잖아요. 그 지역을 누가 컨트롤, 지배하고 있느냐, 혹은 그 지역에 누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지역에 가가 2개 있고 나가 1개 있으면 이 가 2개 있는 게 투표랑 똑같아요.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큰 애랑 작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큰 애를 여기 배치할까 저기 배치할 것인가 고민이고 그런 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특수 기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쓰면은 상대방을 하나 내쫓을 수가 있어. 또 얘를 쓰면은 우리 편 옆에 있는 애를 하나 불러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그 우리 땅에서 누가 영향력을 많이 차지하는 게 영향력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만들기도 쉽고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인간은 자기 땅 소유에 대한 욕심이 되게 우리 땅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랑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그런지 만들기도 쉽고 되게 재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보드게임 그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게임 시스템에 관련된 주요한 게임들을 다 이 게임 시스템이 뭐고 그 게임 시스템에 어떤 대표 게임이 있는지를 다 해놨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여러분 한 5분 쉴까요? 5분 쉬었다가요 게임을 또 급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쉬었다가 하시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진짜 만들어요? 네, 수인형 만들기가 취미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 나머지는 다 친구들 나눠주고 첫 번째로 실제로 만든 만드신 거예요? 네. 그거 그러게요. 나중에 테디베어를 이렇게 한 거는 곰돌이 가서 손 바느질해서 만든 거였어요. 엉망이에요, 뭐. 이미지하고 네, 그죠? 매치가 안 되지만 너무 대단해. 이미지하고 안 오는 게 왜 이렇게 이 손으로 바느질 한다는 거. 이 얼굴이 서울 사람이라는 거. 그러게요. 진짜. 그래? 껐는데 지금? 아 그러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뵐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진짜. 아 그러시구나. 새로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네. 개인적으로 네. 힘들게 만들어. 돈을 못 받고. 네. 2천만 원짜리 원화 어디서 내잖아요? 기콘 안 생겨보는 거 같은데. 가난해요. 저번에 네네. 팀원들이 일정이 하는 거라고 물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여기 중국. 네. 저기요, 여러분. 그냥 운동적으로 네. 아 게임을요? 저희 회사로 오셔가지고 아 지금 일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너무 모셔가지고 인생이 가능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러면 한번 저희는 네. 팀이 네. 오전에 아 네. 오셔가지고 네. 그러게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일본 출장 가가지고 아마 빨리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네, 이메일 한 번은 된 거예요. 전화번호 일단 이메일 드릴게요. 이메일 드리면 세상에 10년. 오,